오늘 그 첫 번째 주제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안동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희의대를 졸업하시고 199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21년간 세계보건기구 WHO에 근무하면서 결핵,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1차 보건의료, MDG 등 다양한 국제보건과 개발 협력에 참여하셨고 여러 양자 공여국가 다자기구, NGO 등과 협력해서 ODA 사업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WHO 라오스 사무소 대표로 계셨고, 11년부터 14년까지는 피지 사무소 대표, 14년부터 16년까지는 캄보디아 사무소 대표로 계시면서 사업을 총괄을 해주셨고요. 2017년부터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개건 교수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현재 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북한과 세계의 코비드-19 추이 분석과 예측입니다. 교수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안동일입니다. 한 달쯤 조금 더 전에 전현택 교수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오늘 이 세미나 이제 계획하신다 하면서 이 북한 및 세계 코비드-19 추이 분석과 예측이란 타이틀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로 좀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이게 참 제목을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게 저희한테 꼭 필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 해서 저도 조금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갑자기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막 백신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서두르는 측면이 좀 있어 보였었는데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코비드 상황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도 같이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전개돼 나가야 될지 우리가 국가 대 국가를 좀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과 글로벌한 상황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 오미크론 상황과 사태가 북한의 개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혹은 북한이 코로나 정책을 세워가는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좀 주는 사건인지 그런 걸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효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초부터 해서 5월 중순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다 났고요. 그때 사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비장하고 약간의 패닉의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를 발표를 하면서 뭐 일부 이렇게 있다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만 명씩 이렇게 발생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과 패닉이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한 400만 명이란 공식적인 숫자가 그러고 나서 2주 조금 더 지나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아까 김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400만인데 70명이라는 이렇게 사이언티픽하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또 같이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적 도구화를 지금 하고 있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코비드-19 오미크론 감염의 정도, 그다음에 그로 인한 사망자 예측, 특별히 사망자에 대한 숫자를 맞춰서 사망자가 이번에 몇 명쯤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이미 이제 어, 서울대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고 며칠 전에는 한양대에 계신 또 신영정 교수님도 또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몇몇 예측들을 다 지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법을 좀 제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IHME 모델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IHME는 Information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이라고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보건 의료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예, 여기 그 디렉터가 크리스토 머레이라고 하버드에서 보건경제학을 한 양반이고 WHO에서 인포메이션 센터 디렉터도 몇 년 하시면서 그 후에 이제 본인이 이런 인포메이션 그 센터를 세우고 시애틀에 기반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 분석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미국에서 아마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호 인스티튜트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서 그 전 세계의 이 코로나에 인한 사망률, 백신 전에,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에 인한 사망률이 얼마큼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한 어,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예측 자료들이 보고된 그 사망률보다는 이제 예측 사망률인데, 이런 것들은 HIV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HIV 테스트가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HIV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그 정보들이 있으면 그런 걸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에스티메이션 해갖고서 이제 파악하는데 거의 한 20년 이상 HIV의 글로벌 데이터는 이런 예측 데이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도 그런 면에서 워낙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테스트가 적기 때문에 이런 예측 데이터를 추정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이제 좀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IFR하고 CFR인데 IFR은 Infection Fatality Rate에서 우리말로는 감염 사망률, CFR은 뭐 치사율이 될 텐데 치사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견된 환자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가 해서 이제 뭐 코로나 초창기 때 뭐 유럽 같은 데는 10% 넘기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5 내지 10% 이렇게 진행되다가 한 2, 3%좀 떨어지는. 근데 이건 이제 발견된 환자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글로벌한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북한의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진단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다 포함해서 얼마만큼이 감염되고 그중에 얼마만큼 사망할지를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서는 IFR, Infection Fatality Rate, 분모가 전체 감염자입니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이제 IFR을 쭉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데 이 IFR이 그러니까는 선진국들은 1을 상회하는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고요. 결국 이제 이것도 같은 데서 나온 또 다른 이제 아티클에 나오는 건데 IFR의 그 디터미넌트들은 거의 한 50%가 절대적으로 에이지 스트럭처입니다.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체 IFR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중에서 더모그라피가 5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헬스 시스템이 이제 GDP에 반영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다른 질환과의 그 코모비디티는 사실 그렇게 이 에이지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때 좀 더 사망이 많긴 하지만은 훨씬 더 에이지에 비하면은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약한 면이 좀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감염에 대한 건데 이것도 좀 다른 차원이고 여기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건 또 이제 하여튼 전 세계 그 177개 국가를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에이지 스트럭처를 갖고 이제 분석했다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이 많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령층이 있는 국가들은 다 이렇게 높습니다. IFRN 1 정도 보다도 이상되기도 하고 근데 연령층이 이제 낮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0.2도 채 안 될 정도로 보고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하여튼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북한은 사실 더모그라피가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보다는 좀 더 노인층이 많습니다. 좀 더 중국에 가깝고 그래서 이 IHM에서 보는 거는 한 0.6 정도로 봤습니다. 인펙션 페탈리티 레이트를
이 감염되면은 감염자의 0.6%가 사망할 걸 봤고 주변 국가 중국이 0.6 조금 상회하고 타이완은 이제 고령층이 좀 더 많았을 더 높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0.6이라는 이 IFR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감염은 얼마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같은 기관에서 금년 1월 달에 나온 오미크론 초창기에 나온 건데 놀랍게도 그때 1월 달에 란셋에 이 리포트를 낼 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한 5월까지 이렇게 해서 감염될 것에 이렇게 예측을 해갖고 처음에 1월 달 제가 이걸 믿질 못해갖고 이거를 들고만 있고 강의에 자료를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한국이 이제 오미크론 사태를 맞는 걸 보고 공식적으로 보고된 디텍트된 것만도 한 3분질 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다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이, 이 자연 감염에서 이게 이제 영국의 안티바디 항체 형성률인데 처음에는 자연 감염에서 형성되다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에 의해서 안티바디가 형성돼서 오미크론이 작년 11월부터인데 그 오미크론 전까지 한 60% 정도가 안티바디 양성이다가 오미크론 아웃브레이크 때 거의 한 40%가 감염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0%입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했더니 뭐 상당히 높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예측들 한 50%가 이렇게 감염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은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한 40% 정도. 그래서 그래서 북한에 몇 명이 감염될 것인가, IHME에서 얘기하는 50%를 저는 택했고요. 예, 그리고, 사망률은 0.6 정도를 이렇게 택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이 IFR은 변이가 있기 전에 0.6이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긴 후에 IFR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보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 오미크론의 이 페탈리티 레이트는 델타보다 한 30%쯤 좀 떨어지고요. 아니,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델타는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 이거가, 이때 썼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보다는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해서 30% 높아지고, 한 5분 정도 떨어진 걸 이렇게 해갖고, 어, 그, 이 오미크론에 의한 북한의 IFR은 이 엔시스트럴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보다 한 3분의 1쯤 낮다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체적인 관계 때문에 오미크론 자체가 얼마만큼 이 사망률이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체로 이제 델타하고 비교한 것들 많이 내고 그래서 한 0.2% 정도로 잡았고, 그래서 예측 사망자는 결론적으로 2,500만 인구에다가 반이 감염되고 그 중에 0.2%가 사망한 거에서 2만 5천 명 숫자가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한 모델이고요. 또 다른 방법을 또 좀 생각하는데 차이나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지금 중국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또 최근에 네이처에 실린 건데 중국의 과학자들이 요번에 만약에 제로 코로나의 펄리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냥 그래서 봉쇄를 안 하고 샹하이나 뭐 북경 같은 데 봉쇄를 안 하고 그냥 한국이 한 정도로 한국이 오미크론 때 한 정도로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 두고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그냥 어, 좀 널널하게 놔두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했더니 15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봅니다. 사망할 거로 봅니다. 이 150만 명의 숫자가 너무 커서 중국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로 코로나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 2년 동안 우한 이후에는 경제 성장도 높고 뭐 굉장히 코로나 제로 펄리스에 덕을 많이 봤는데 이 오미크론 앞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한 국가를 휩쓸고 가고 그래서 그 국가에 특별히 북한처럼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인 경우 오미크론에 의해서 자연 면역이 좀 생기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길게 보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한국의 오미크론 사태 때 그냥 좀 널널하게 갔던 게 이제 맞는 건데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 150만 명의 숫자는 그쪽 중국 의료 시스템 ICU의 한 1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10배를 상회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죽는다. 이 리포트에서 쓴 이 사망률이 1000명당 1.1명입니다. 인구 전체 했을 때, 그 나이 관계없이 다 했을 때. 그래서 1000명당 1.1명의 사망자를 낼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갖고 이 북한 경우 1000명당 1.1명을 이제 에이지 스트럭처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북한 경우는 이 백신 커버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백신 커버리지가 없는 북한 경우 하지만 락다운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건 또 조금 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근데 또 북한의 백신이 좀 less effective 하기 때문에 북한 경우 뭐 이 mRNA 백신보다는 한 3, 40%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치사율을 막는 거가. 그래서 대략 한 이 락다운이니 이런 것들하고 근데 북한 경우 60대 이상 아니 중국 경우 60대 이상이 한 반 조금 넘는 정도가 백신을 맞았어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제가 한 20 내지 30% 정도 좀 백신은 안 맞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 숫자를 적용하더라도 한 20, 30%는 더 추가적으로 사망률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발생할 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한 20, 30%도 추가해서 한 3만 3천에서 3만 5천 명 이런 정도로 제가 추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모델이고 세 번째는 홍콩 모델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5월 중순에 거의 한 달 전에 그 서울대에서 세미나 할 때, 그 서울대 팀이 발표한 건데, 홍콩의 연령별 오미크론 사망자에다가 북한의 인구수를 곱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IFR이면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CFR일 것 같아요. 연령별 IFR은 잘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CFR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높이 나온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 3만 4천 명.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로를 썸머리 해보면 한 2만 5천 내에서 한 3만 5천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뭐 질문이 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 일단 요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고난의 행군 때의 사망자를 좀 찾아보니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그 5년 동안 한 33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1년에 한 6만 명. 그러니까는 그렇게 5년이요. 근데 여기 이제 3만 명쯤 되니까 그때 반이니까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5년인데 사실은 이제 요 다음에 나오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얼마큼 오래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6만 명씩 5년인데 이제 오미크론 같이 상당히 소프트한 그러니까 비루런스가 약한 변이에 의해서 3만 명씩인데 내년에 혹은 3년 후, 4년 후에 좀 더 치사율이 높은 변이가 나타났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뭐 10년, 20년 지속된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큰 부담을 주는 숫자를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북한의 그런 코로나 상황은 현재 한 3만 명 정도를 예측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코비드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지에 따라서 전체 그 피해의 사이즈는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인명 아까 김진구 지사님 생명의 이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그 사망자 숫자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어, 요번에서 아까 그 박영봉 소장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신다는데 저는 물론 안타까운데 이 북한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긍정적인 것 하나는 코로나란 게 더 이상 국경을 닫아 걸고 봉쇄를 한다고 해서 해결시킬 수 있는 이런 질환이 아니고 그래서 제로 코로나는 불가능하고 이제 전부 다 미티게이션을 통해서 이 완화 정책을 통해서 백신 맞고 완화 정책하고 또 감염되고 이런 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독감처럼 이제 이렇게 이행해 가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를 인식하는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학습이 돼야만 그 다음에 그러면 미티게이션 폴리시를 그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백신을 누구한테 맞추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백신과 뭐 치료에 계획을 세우고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개방과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다 닫아 걸고 꽁꽁 봉쇄하고 국경을 닫아 걷더니 거의 제로 케이스로 가능한 해 갖고선 중국과 북한이 이제 그쪽으로 갔었는데 샹하이가 엄청 고통을 받으면서 거의 반 이상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런 면에서 요번에 이제 좋은 학습을 좀 한 걸로 보고 이제 팬데믹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이게 뭐 처음 팬데믹 있었던 2년 전 4월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팬데믹 향후 전망을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퇴치, 그다음에 집단 면역, 세 번째는 풍토병화인데 퇴치는 델타에 의해서 뉴질랜드, 호주, 뭐 베트남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 퇴치를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던 나라들. 중국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내는 아티클 보면 자기네들 사실 미티게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요. 집단 면역은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미크론처럼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는 변이 앞에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백신 맞은 사람 자체는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집단 면역은 이제 거의 물 건너는데 근데 인도 같은 데는 요번에 오미크론 사태에서 거의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튼 꽤 그 작년 4월 달, 3월 달에 한 300만 명이 죽으면서 그 안티바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부분의 백신을 확보한 하이인컴 컨트리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이제 엔데미시티로 가는 거고 풍토병화 되는 건데 그 엔데믹하다는 거는 세 가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컨스턴트하게 길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컬라이즈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로우 스프레드라서 낮은 수준의 질환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팬데믹 코비드 이후에 오는 그 엔데믹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길게 가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가는 거로 봐야 되는데 지역화가 아니고 팬 엔데믹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데믹이 진행되고 이렇게 일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체로 엔데믹이라면 콜레라니 뭐 말라리아니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인시던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 이건 뭐 중국 같은 데도 있고 북한 같은 데도 있고 상당히 이제 높이 나타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데믹하게 풍토병처럼 가지만은 이 지역화되거나 낮은 수준의 낮은 인시던스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영국에서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영국 그 여왕의 70년 그 즉위를 축하하는 그 엄청난 이 파티가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열렸는데 이게 완전 수문그림 찾기식입니다. 이 마스크 쓴 사람 누구냐 찾아보라면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아주 드물게 숨은 그림 찾지 몇 명 있고 전부가 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풍토병 여기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사이언티픽하게 앞서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3월 달에 나온 거면 이제 아주 쉽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백신을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맞고 이게 이제 치사율입니다. 예, 치사율인데 플루 그러니까는 독감 백신에 처음에 작년
하여튼 20배 이상이었었는데, 그 독감 백신의, 독감의 그 IFR을 보통 0.05로 얘기합니다. 0.1까지도 얘기하는데 0.05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한 1.0이었으니까, 한 20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 20배이기 때문에 이제, 풍토병증 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건데,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렇게 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이 델타 때문에 올라가는데 부스터샷을 또 열심히 해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델타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낮아진 오미크론으로 대치되면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0.04%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판타스틱한 그림이 이런 장면이 나온 거고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백신 맞은 사람이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엔데믹하게 가고,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디케이드로 가는, 수년이 아닌 디케이드로 가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거기에 이제 하나 변수는 이 오미크론이 치사율이 높은 또 다른 어떤 변이로 대치되었고, 이 치사율이 다시 높아지면은, 다시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태로 되는 건데, 금년 아주 최근 들어서 에모리 대학에 있는 분이 이게 아마 자마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걸로 자마인가요? 브리티시 BMJ 같은 실린 건데 아주 최근인데 이분이 쓴 타이틀이 시작의 끝이냐 끝의 시작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코로나19 2020년 상황을 보면서 썼는데 이건 사실은 2020년 처음 코로나 첫 번째 커브가 지나고 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얘기를 쓸 만큼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전문가들이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게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 커뮤니티 트랜스미션이 낮아갖고 우리가, 릴렉스 해도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랬다가 또 다시 커뮤니티 트랜스미션이 높아져서, 또 다시 또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오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팬데믹, 이 북한의 이제 대응 옵션, 그다음에 개방화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근절과 억제와 완화의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건 저는 지난번에 뭐 통일보건학교 때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건 간단히 건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로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스트라테지를 취하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미티게이션을 바꿨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사해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은 익스클루전에서 거의 한 명도 환자가 없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실제로 이제 엘리미네이션했다가 지금 이렇게 미티게이션을 이제 이 추락해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WHO에다가 변이에 대해서 문의해왔고, 그다음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제 중국 백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은 이제 상당히 돌파 감염이 많고, 그래서 이 3차 접종을 하고, 이제 한 2주가 지나면 돌파 감염이 25% 정도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이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란 이 버라이언트 앞에서는 백신이 이 오미크론에서 감염을 막아주는 건 세 번을 놔도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감염 예방은 한 5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사망을 예방해주는 ICU를 면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주로 되는데 이거는 2차까지 맞아서 안 되고 3차를 맞아야 돼. 무슨 말인가? 북한이 지금 백신을 쓴다 그러면은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신 쓰는 건 거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대량 접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2차 맞고도 사망자 이렇게 많이 주지 못합니다.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3차까지 맞으려면 지금부터 그때는 아마 오미크론 상황 다 지나가겠죠. 그래서 백신이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주 고위험군들,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힐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타이밍의 문제인데 중장기적으로 맞춰야겠죠. 오히려 게임 체인저로 새로 등극한, 이 팩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워낙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한국은 뭐 다행히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또, 재정도 있어서, 적지 않은 양을
이 구입을 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밖에는 쓸 수 있는 양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신하고 달리 파이저가 독단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팩스로비드를 확보하는 게 북한에서 확보해서 뭐 당의 간부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위험한 사람들 고위험군들 맞추면 좋은데 이게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북미 간에 빅딜이 있기 전에는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백신과 관련돼서 북한이 그동안 노백신 펄리시를 썼던 이유 가운데는 백신의 효과성, 뭐 정치적 고려, 미국산 백신을 해마다 이 맞추는 인민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 좀 더 정치로 좀 더 가벼울 테고요.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도 코박스 같은 데가 확실치 않고 안정성 문제, 뭐 조건부 공급에 대한 부담도 이런 것 때문에 노백신 펄리시로 나왔고 또 치료제를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예측들을 작년 그러니까 금년 1월 달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두세 슬라이드다. 북한 오미크론 대감염이 이 이번 사태에 대한 뭐 observation과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미네이션 폴리시가 더 이상 가능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학습 계기. 예측 사망자는 한 3만 명 정도. 고난의 대행군보다도 한 반쯤 되고 더 긴 시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 이제 풍토병으로 이행해가는 중인데 글로벌하게는 이게 수년이 아닌 그래서 오미크론 전에는 뭐 수년간의 어떤 기간을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미크론 상황 이후는 이제 decades, some decade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독감처럼 쉽게 없어지기는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변이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도 엘리미네이션 미티게이션으로 가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아까 그 영국에서 봤듯이 백신을 맞아서 점점 이제 이 치사율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이 당연히 개선돼서 ICU 캐패시티가 늘어야 되고 치료제 확보하는 게 이제 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금년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산소호흡기나 뭐 치료제 확보 일반 치료제죠. 근데 이건 뭐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고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이 오미크론 감염 기간 동안의 백신 접종은 일반인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위험군한테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아주 빨리 당장 백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것도 중국산 백신을 맞을 때 이 치사율 막아주는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쇼텀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돕고 이거 할 때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하이 퀄리티의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아티클을 낸 나라가 세 나라인데 영국, 미국,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거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인데 지금 중국이 아주 가까이서 코칭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텐데 결국에서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과학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세우도록 돕는 게 이제 그한데 중국 자체가 그러한 그 제로 코로나로 인한 성공에 의한 약간 희생 같은 이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이제 좀 미스가이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이 강제 가까이서 돕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치료제 같은 거는 우리보다는 미국 쪽이 좀 더 이제 도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했던 그 슬라이드 그대로 한 투자 있는 것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개방 가능성은 빅 트레이드 오프에서 뭐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빅딜과 빅텐트가 하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스몰 텐트로 해서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일부, 일시적인 것, 뭐 경제 제재도 일부면서 또 스몰 텐트로 가는 거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백신이나 치료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혹은 뭐 코백스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옵션이건 간에 그 트리거가 있고 그런 촉매 역할하는 데가 있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제 그 키 액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달 전에 그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때 결론에서 코로나의 팬데믹 글로벌 위기 상황은 한반도 건강운동제의 위기이고 기회며 백신과 치료제, 현재 경제 제재하고 이제 해제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각 시나리오마다 미국 제약회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촉매 역할하는 걸 좀 같이 생각해서 전문가들이 좀,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때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세 슬라이드는 지금도 여전히 큰 그림에서 유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 추가로 이렇게 두 개 슬라이드, 여기 이제 제가 요번에 보는, 이제 알게 된, 준비하면서, 얻게 된 거라서 공유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